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실제 공매도가 가장 많이 진행된 공매도량 부분은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은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삼성전자가 가장 많네요. 이 부분 1개월입니다. 1개월 기준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공매도량에서는 삼성전자가 1위고요. 여기 100개의 종목이 검색이 돼요. 100개. 100개의 종목이 검색이 되는데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금호타이어 들어있고 한온시스템서부터 해서 쭉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중요한 힌트들이 들어있어요. 이 조회 화면에 키움 HTS 기준인데요. 평균가, 공매도의 평균 가격이 중요하겠죠. 이 공매도 세력이 공매도를 어느 한 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해요. 계속. 공매도 하고 또 매수해서 또 상환하고 그게 매일 이루어집니다. 매일 이루어지는데 1개월 평균 가격이 삼성전자는 31만 558원이다 라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LG 디스플레이는 11,171원, 또 금호타이어는 5,789원 이렇게 평균 가격이 표시가 되고요. 현재가는 오늘 거래되고 있는 현재 가격이 표시가 되고요. 평균 가격 대비 현재가가 얼만큼 내려와 있나 또 표시가 됩니다. 평균가 대비 삼성전자는 52,058원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대비로는 16%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그러면 삼성전자를 공매도한 세력은 현재 16.76% 수익 중에 있는 거예요. 16%의 수익 중에 있습니다. 평균 가격 대비해서.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12%의 수익, 플러스 5.37%.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세력이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손실. 근데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버틸 것이냐, 아니면 숏 커버를 해서 메꿔 넣을 것이냐. 그 차이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은 또 상승이나 하락, 상승의 강도는 또 달라질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잘 캐치하고 계셨다가 주가의 변화에 있어서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하실 수 있는 힌트가 숨어져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공매도 세력도 수익이 많이 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 매수를 하셔서 수익이 났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에서는 익절로 대응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목표 가격이 있을 것이고요. 공매도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빠지게 되면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에 대한 목표 주가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좀 이어서 좀 살펴보면은요. 사실 뭐 목표 주가를 얼만큼 잡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공매도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이런 화면을 보시면 삼성전기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균가 대비 28만 9,540, 39%의 지금 수익 중이에요.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근데 평균가 매매 비중 공매도량을 보시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디선가에서는 공매도 세력이 포지션 청산을 할 것이고 숏커버를 하기는 하겠죠. 사고 팔면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 보시면 여기 삼성전기도 있고 거래량, 공매도의 거래량과 이런 부분을 보시면 삼성물산 100만 주, 삼성전기 100만 주, 또 SK하이닉스도 한 400만 주 이렇게 잡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격 변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숏커버가 어떻게 들어올 것이냐. 이런 가격 흐름이면 공매도 세력도 익절하고 이제 숏커버가 들어올 수 있겠구나. 그런 부분을 좀 추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정.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이런 거를 이제 조회하고 또 가격 차트까지 같이 비교해서 보면은 좀 재미있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뭐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공매도 세력이 이제 손실 중인 종목들입니다. 손실 중인 종목들. 평균가 대비해서 현재가가 이제 올라와 있는 거죠. 평균가 대비 39,317원. 이제 효성 TNC예요. 그리고 밑에 달바 글로벌이 보이고요. 영원무역 홀딩스가 보이고 이런 종목들이 쭉 보여지는데
대비율 이제 14%, 11%, 10%대 이상 지금 올라간 것이 두 종목이 보입니다. 효성 TNC와 달바 글로벌 이런 부분들. 그럼 차트, 기술적인 차트에서는 가격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 이런 흐름에서는 또 공매도 대차 잔고를 줄이기 위한 공매도 세력의 쇼커버가 또 유입될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포인트, 차트를 보면서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효성 TNC, 이제 달바 글로벌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효성 TNC 보시면 주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아 내려왔죠. 고점 대비해서 보면 4월 24일 스판덱스 관련해서 효성 TNC가 올해 1월서부터 해서 가파른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4월 이후에 이런 가격 조정, 평균 가격이 꺾이는 하락의 변곡을 만들면서 가격 조정은 내려왔죠. 여기도 이제 반등이죠. 외바닥 반등, 이중바닥 실패 추가 하락 이런 부분들, 데드 크로스도 발생이 됐고, 주가 조정 이후에 앞서 제가 이제 9월 선물 차트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정 추세를 어떻게 벗어낼 것이냐. 시간을 들여서 옆으로 횡보를 시켜서 조정 추세를 벗어낸 이후에 반등을 줄 것이냐. 아니면 급 반등, 기술적인 V자 반등을 보일 것이냐. V자 반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효성 TNC처럼. 효성 TNC가 조정하고 옆으로 횡보를 하잖아요. 횡보를 하면서 제 신호가 이렇게 차근차근 잡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제가 어제 마켓 이너 방송을 하면서 시장 NSP 특징주로 효성 TNC를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이런 부분이 특징주로 선정을 하는 이유도 물론 제 신호에 포착이 된 것도 있지만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제가 특징주로 픽 골라서 선택을 해서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좀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효성 TNC가 올라가게 되면 여기 반등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진 자리 35만 원 가격 부분에서는 좀 저항이 좀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시청자분들 중에 효성 TNC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일단 35만 원 가격 부분까지는 좀 홀딩해 가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로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5만 원 가격 부분에서는 매수를 하시면 안 되겠죠. 이런 기준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마련이 되는데요. 자, 이런 기준에 따라서 어제 그리고 오늘 주가 흐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분봉 차트예요. 제가 지난주에서도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반도체 종목들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매수의 타이밍, 지지와 저항 설명을 드렸는데 동일합니다. 매수의 타이밍은 동일해요. 효성 TNC 같은 경우에 제 이동평균선을 올라타는 자리, 이 부분이 일단 확인이 되어져야 되겠죠. 이 부분이 확인이 되면서 제 신호가 발생이 됐고 또 상승을 주죠. 상승 주고 또 옆으로 횡보를 하기도 하고, 오늘 21일 시작하면서 장 초반에는 사실 좀 흔들렸어요. 왜?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었기 때문에. 미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었기 때문에 장 초반 흔들렸는데요. 홍콩에서 이제 활동이 일어나는 10시 반까지는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지키는 것이 확인이 되고 또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이는데, 자, 이 고점을 넘어가는 타이밍에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고점 저항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거래량 증가가 필요하다는 거, 어떻게 보면 공식처럼 좀 외워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으면 저항, 고점에 대한 저항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 필요한 거래량이 있습니다. 필요한 거래량.
이런 부분도 제가 공개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매일 아침 오셔서 설명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은 달바 글로벌입니다. 이제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켓 위너 마지막 시즌 마지막에 또 수익 매도를 했던 종목이기도 하죠. 역시 마찬가지로 가격 조정하고 여기 지난주 16일 날 신호가 뜨면서 반등을 주면서 신호가 잡혔습니다. 자,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분봉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과연 효성 TNC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인가 확인이 필요하겠죠. 급등을 했지만 보시는 분봉 화면에서는 동일합니다. 16일 이 위로 올라타는 포인트 자리, 거래량 증가와 함께 평균 가격 위로 올라타는 신호가 잡히게 되고요. 그리고 큰 움직임은 없었지만 옆으로 가면서 다시 20일 월요일이죠. 월요일 사실 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가격 딛는 자리. 장이 좋지 않았지만 달바 글로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요인은 화장품주잖아요. 소비주. 반도체에 대한 변동성을 좀 회피할 수 있는 섹터에 있다 보니까는 비교적 시장 대비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 오늘은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오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한 또 반등 시세 흐름을 보였으면 달바 글로벌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와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흐름이었잖아요, 사실. 그리고 화장품주들이 다 동반 강세를 보였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화장품주들 마녀공장이라든지 실리콘투라든지 일부 종목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은 달바 글로벌만큼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럼 이 자리, 이 가격 자리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자리에서 공매도의 일부분 쇼커버하는 물량이 들어왔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미리 인지하고 있다라면, 미리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면 대응이 조금 더 수월했을 거예요. 조금 더 수월하고 지금 현재 가격 249,500원. 근데 제가 이 달바 글로벌을 이전에 수익 실현 저항 가격으로 말씀드렸던 가격이 25만 원에서 26만 원 가격이었습니다. 거기에서 7월 달에 저항 받고 내려온 거예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는 또 매수로 들어가기가 버거운 자리가 됐죠. 버거운 자리. 늦었어요. 타이밍이 지나갔습니다. 내게 아니려니 하셔야 되고 다시 조정을 좀 기다리셔야 돼요. 유리한 가격까지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럼 그런 가격은 어느 가격이냐? 분봉 차트를 보면 나옵니다. 따라 올라오는 이 평균 가격이에요. 이동 평균선이지만 평균 가격으로 보셔야 됩니다. 평균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내려오게 되면 이 가격에서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평균 가격에서는. 이 평균 가격을 놓친 투자자들은 조정을 받으면 내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심리가 이미 알게 모르게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바 글로벌이 다시 한번 22만 원, 21만 5천 원, 22만 원, 21만 원 이런 가격으로 내려오게 되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다시 매수 공략을 해 가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이 반등을 주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와